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 삼성전자 19만 원 확정 지었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20만 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20만 원을 간다고 해서 떨어지느냐? 전혀 아니죠. 중간에 주춤한 구간이 있었어요. 한 17만 원을 돌파하는 이 구간인데 요건 무언가 심리적인 저항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가총액 있죠? 여기보다 딱 10% 낮춰서 보면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1,000조 원을 돌파하기 전에 뭔가 심리적인 저항선에 걸려 있어서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었던 거고 1월 달에 너무 강한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한 영향도 크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매물을 받아먹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강세 보이는지 아시죠?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미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주나요? 미국에서 만들어줍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와요? 디램 익스체인지, 디램 가격에서 나옵니다. 디램 가격은 작년 9월 달 이후로 계속 강세 구간에 있는데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꺾였어요. 6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뭔가 뭐 주춤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을 늘리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공급을 뭐 증설을 뭐 대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16년도부터 있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때는 클라우드 쪽에서의 무언가 붐이 있었을 때고 2020년도에 코로나 수요가 발생했었을 때 이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더컷이라는. 그렇죠? 증설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나서 빅테크 쪽에서 꺾어요. 오더를 더 이상 넣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두 번을 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더 이상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새로운 공장, 지금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증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가격이 안 빠진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지속된다?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는가?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메모리 반도체 기준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날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느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상 최고 실적을 지금 당시에 찍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26년도가 지나가고 26년도 결산 실적이 나오는 27년 초반이 되잖아요. 그때 되면 사상 최고 실적을 찍습니다. 5년치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51조 영업이익, 43조 영업이익, 그리고 23년도에는 6조 5천억. 이때는 경기 침체 구간을 실적으로 보여준 게 23년도였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주가가 하이닉스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요. 챗GPT가 튀어나온 게 23년 초거든요. 정확히 22년 12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부터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폭등세를 만들어냈고 엔비디아는 10배 이상 올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때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모든 이 주가가 폭등세를 만들었는데 실적 보세요. 어때요? 최악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25년도 4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20조 찍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21년도에 연간 실적 보세요. 51조 원. 그리고 25년도에 연간 실적 보세요. 4분기 좋다고는 하지만 결산 실적이 43조 원. 근데 26년도에는 실적이 늘어나죠. 27년도에도 늘어나죠. 28년도에도 늘어납니다. 즉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왜 올라간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들이 깨진 게 있느냐?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판다? 절대 아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한미반도체 공통점 찾으세요. ISC 공통점 찾으셔야 됩니다. 원익홀딩스 다 뭡니까? 세 개만 딱 볼게요. 전부 다 신고가 구간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좀 작은 거 SFA 반도체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든 쪽이 어디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야 관련주들의 시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넣느냐? 삼성전자 올라가 하이닉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 시세가 나와줘야 돼요. 반도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즉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가장 최상단에 있고 밑에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주들. 그럼 우리가 미국 시장,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을 하고 요즘엔 주춤하고 있지만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의 강세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관련주들의 시세도 똑같이 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실적을 찍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계산을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단 매도하면 안 된다. 하지만 관련주들로 매매를 했을 때 삼성전자를 지루하지 않게 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매도하지 않고 관련주들은 매매를 계속하면서 이어가면 된다. 여기 보시면 자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공통점 찾으세요. 한미반도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계속 잡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살라고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결과는 13% 2월 2일, 17% 1월 30일, 그리고 1월 9일 날에는 36% 이렇게 나오죠. 모두 여기서 나온 수익입니다.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밑에 내려볼게요. 54% 11월 4일. 이때도 삼성전자가 강했죠. 9월에서 10월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어때요?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심텍이나 그런 종목군들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22% 2월 2일 날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를 이런 식으로 치고 박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산 투자를 해라. 단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 섹터를 고르고 대장주를 공략한 이후에 분산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관련주들로.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이에요. 심텍 말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제주 반도체 같은 거.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았고 모두 수익 구간이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이유 왜 그럴까요? AI 수요. AI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죠. 그러면 오늘 10만 원을 돌파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옵니다. 어때요?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1년째 매매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188%의 수익 구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관련주들 공략했을 때 BHI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금요일 날에도 7.3% 상승했고 결과는 16%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서 또 산 겁니다. 이미 15% 이상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모든 종목군들이 이렇게 먼저 주도주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대장주들을 보유하고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좋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43% 수익. 1월 21일 날 43% 수익을 내고 나서 또 사서 지금도 20%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모든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가격을 봐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보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최근에 매수도 나오고 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보고 사야 되는 거냐? 개인이 매수하든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신고가를 찍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하는 걸 다 봐라. 우리가 매매를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밑에 지우고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기 작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까지 정말 징그럽게도 안 움직였습니다. 24년도 11월 달부터 5만 원을 딱 찍고 나서 어때요? 거의 한 1년 정도를 계속 횡보했어요. 내려가고 횡보한 것까지 하면 거의 한 1년 걸렸습니다. 이때 5만 원 뭐 깰랑말랑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HBM에 대한 성공을 아직 못하고 있었고 지금 이 5만 원은 HBM을 성공하지 못했을 때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25년 7월 28일 날 테슬라로부터 파운드리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요 날이에요. 7월 28일 날 테슬라로부터 수주를 따냈는데 그 전부터 주가는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 구간에 접어든 게 9월과 10월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9월과 10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있는 거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 꺾이고 나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점에는 못 판다. 20만 원 찍고 18만 원까지 내려오면 파세요. 30만 원 찍고 27만 원까지 내려오면 파세요. 40만 원 찍고 37만 원까지 내려오면 파세요. 고정적으로 10%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요 정도는 하락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가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되고 10%의 하락 구간, 고가부터 하락하는 구간을 버틸려면 신고가 이후에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보유해야 되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고 팔고 하기는 그러니까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실전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된다. 결과는 40% 또는 100%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20일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 5% 강세 금요일 날입니다.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상대적으로 덜 갔거든요.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는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냥 보유하라는 겁니다. 팔지 말고. 그리고 관련주들은 ISC를 제외한 모두 매도 완료. ISC 같은 경우에도 이래요. 지금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 ISC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려보면 ISC 자 쭉 보면 어때요? 17만 1,200원에 높여 잡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2월 6일 날 16만 원에 7% 상승 중 10%대까지 높여 잡아라. 결과는 지금 18만 6,500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나 그런 것들 보시면 어때요? 20%씩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합니다. 제주반도체 여기 보시면 여기 2월 6일 날 정확하게 매매 구간 잡았죠. 자, 첫 번째 매매 구간이 나왔었던 데를 보면 여기입니다. 1월 달 이때도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오죠. 삼성전자는 이때도 강세였어요. 삼성전자 강세가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는 20% 이상의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보여드리는 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다 찍혀 나옵니다. 혹시라도 쭉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지지받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안 사잖아요. 신고가를 다 확인하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매매 구간 결과는 20%대 수익 구간. 그러면 이쪽에서 신고가 칠 때는 뭐 했느냐? 여기선 당연히 다른 종목을 했죠. 뭐 한미반도체. 당연히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었고 결과는 어때요? 요 구간 54% 그리고 요 구간 36%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반도체가 강할 때, 삼성전자가 강할 때라는 거죠. 이때 다른 종목군들, 반도체와 관련 있는 AI와 관련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는 어떨까요? 한전기술 45%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8% 강세 구간에서 끝났어요. 다른 것들 현대건설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또 매수했는데 또 계속 수익 구간 20% 넘어요. 근데 1월 21일 날 43%. 아니 그냥 1월달, 2월달 가면서 몇 종목을 30%, 40%, 50%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자의 파생된 시세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강한 시세를 냈었던 현대건설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딱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간다.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반도체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져요. 모두 왜 이렇게 나온다? 삼성전자가 강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